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3강 부숫자입니다. 자,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예, 집면 밑에 돼지시로 구성되어서 집안에 돼지를 키웠다. 또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집이다. 뜻이 된 글자 집가. 다음은 집면 밑에 각각각, 타지에서 각각 예온 사람이죠. 그래서 손객이 됐죠. 다음 집안에 머리가 큰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에서 적을과 과부가. 그 다음 집면 밑에 비름관 집이 넓다. 비름현으로 구성되어서 음을 빌린 비름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로 넓은 집에서 너그럽다 이 뜻이 된 글자 너그러울 관. 그 다음 집면 밑에 언덕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높은 언덕에 집을 지은 것은 관리들의 숙소죠. 그래서 벼슬관, 관청관. 다음은 집면 안에 집이 두 칸이죠. 넓은 집이죠. 그래서 궁궐을 뜻하는 글자 집궁. 다음 집면 밑에 기특할 기할 기자로 구성된 형성자로 원래는 얹혀 살다. 집에 나무집에 얹혀 살다인데 나중에 물건을 붙이다의 뜻이 된 글자 붙일기 형성자죠. 다음은 집면 밑에 편안할 영, 위에 편안할 영자 뭡니까? 편안할 영과 고물의 정으로 구성되어서 편안할 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러니까 편안할 영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에서 편안하다. 차라리 뜻이 편안할 영, 차라리 영. 그 다음 빽빽할 밀은 매산과 위에가 비밀밀자죠. 비밀밀. 그래서 본뜻은 아주 집만큼 큰 산인데 여기서 빽빽하다 이 뜻이 된 글자 빽빽할 밀. 그 다음 보배보는 장군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집안에 구슬도 있고 화폐도 있고 자기도 있고 아주 부자죠. 그래서 이 장군부를 넣어서 음을 빌린 형성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자 부자는 밑에가 진면과 가득할 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아주 배가 불룩한 모습에서 부자를 뜻한다. 그 다음 백길사는 진면 밑에 까치작, 까치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이 뭡니까? 본뜻은 집안에 물건을 막 방치한 모습인데 여기서 쓰다의 뜻이 된 거죠. 쓰다. 백길사. 그다음 베풀서는 진면 밑에 펼궁으로 구성된 형수자이죠. 집안에 구름이 막 휘감는 모습에서 제왕의 궁전인데 이게 베풀다의 뜻으로 가차된 글자입니다. 베풀선. 그 다음 집면 밑에 마디촌. 마디촌은 손을 뜻하죠. 손은 자의 역할도 하죠. 그래서 법도를 관장하는 함을 나타내는 글자. 관리의 직책에서 막 지킬 수의 뜻이 된 글자죠. 지킬 수 회자입니다. 그 다음 잘숙은 집면 밑에 백사람 백으로 구성된 형수자이죠. 백사람 백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죠. 본뜻은 밤을 보내는 곳이죠. 밤을 보내면서 쉬는 곳인데 여기서 잘숙도 되고 별자리 숫자도 된다 했죠. 잘숙은 중국어 발음은 입성이 없으니까 수로 발음됩니다. 수. 별자리 수도 시우로 발음됩니다. 시우. 다음 집실은 집면 밑에 이를 짓자. 집안에 사람이 이르렀다. 그래서 사람이 이르러서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집실이 된 글자입니다. 열매실은 집면 밑에 꿰일 관자. 꿰일 관자는 뭡니까? 돈을 꿰고 있죠. 아주 집안에 검은보화가 가득한 모습이죠. 이게 나중에 열매의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열매실. 그 다음에 살필심은 집면 밑에 차례 번자죠. 차례 번자는 짐승 발자국이죠. 짐승 발자국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다의 뜻이 된 살필 심자가 되었습니다. 집가, 손객, 저글과 과부가, 너그러울 관, 관청관, 그 다음
집궁, 붙일기, 편안할 영, 차라리 영, 빽빽할밀, 보배보, 부자부, 백길사, 베풀선, 지킬수, 잘숙, 열매실, 집실, 열매실, 살필심.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내용 볼까요? 이어서 진면으로 구성된 자를 계속 보겠습니다. 편안할 안. 집안에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편안할까? 그게 아니고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편하다입니다. 왜? 옛날에는 약탈혼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 있어야 편하다. 그래서 옛날 양반 집은 뭡니까? 미음자 집으로 돼서 여자들은 그 안에서 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자가 진면을 간머리로 해가지고 여자가 가서 써서 편하다 하는 그건 말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 집안에 여자가 집안에 있어서 편안하다 이 뜻이 된 편안할 안. 예, 잔치 연자는 편안할 안에서 음을 빌린 형서자입니다. 집 안에 편안한 일이 생겼으니까 잔치가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완전할 완은 어뜸원에서 음을 빌린 형서자입니다. 어뜸원은 뭡니까? 머리가 큰 사람이죠. 그래서 집과 관련된 집면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집이죠. 그래서 완전하다 이 뜻입니다. 집 중에서는 어뜸이니까 완전할 완이 된 거죠. 그 다음 얼굴용, 용서할 용은 진면자 밑에 골곡이 들어갔죠. 골곡은 뭡니까? 텅 빈 산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죠.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얼굴용도 되고 수용하다, 용서할 용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예. 지부는 어주사우. 지부는 어주사우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이다. 본 뜻은 처마인데 이 나중에 집의 뜻이 된 글자가 된 겁니다. 진면으로 구성됐으니까 다 집이겠죠. 예. 마땅할 이는 진면 밑에 밑에 뭡니까? 고기 덩어리가 있죠. 고기 덩어리가 있는 모습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마땅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진면 밑에 고기 덩어리를 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 여기서 마땅하다. 한자에서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마땅할 의, 편안할 안, 잔치연, 완전할 완, 얼굴용, 용서할 용, 지부, 마땅할 의. 다음 볼까요? 범인, 인시인. 범인, 인시인. 그 각골문의 자형은 앞에 화살 모양이죠. 입구는 화살이 뚫고 지나감을 표시했죠. 소전이 와서 다시 진면이 추가되어서 진면과 또 뭡니까 양쪽에 두 손이 추가되었죠. 이게 나중에 12간지 중에 자축인 세 번째 천간 세 번째 지지인자가 되죠. 그 다음 또 뭡니까 범의 뜻도 범띠죠. 범인 본뜻이 사라진 거죠. 처음에는 화살이 뚫고 나간 모습인데 이게 나중에 천간 지지 혹은 범의 뜻으로 가차된 글자입니다. 범인. 재상제는 진면 밑에 매울 신자가 들어가죠. 매울 신은 뭐라 했어요? 문신 넣는 도구죠. 죄를 받은 노비를 관리하는 집이죠. 여기서 재상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재상제. 그다음 고요할 적은 지로 발음되죠. 지. 고요할 적은 아제비 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본 뜻은 소리 집안에 아주 고요하게 소리가 없다는 거죠. 아제비 숙은 아제비 삼촌이죠. 집안의 삼촌이 군기반장인가 봐요. 그죠? 집안이 고요하다. 그래서 집안에 뭡니까? 소리가 없다 해서 고요할 적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정할 정. 정할 정은 진면과 밑에 발을 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발자취가 집에 이르렀죠. 그래서 집에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안정된 모습이죠. 집안에 발이 들어와서 안정된 모습. 요 갑골문의 자형은 뭡니까? 요 발 모습이 확실히 보이죠. 요거도 소전에 와서도 발을 정자 밑에 발 모습이 있죠. 거칠 지자. 그다음 마루종 진면과 보일시로 나타내서 어떤 집입니까? 보일시는 제사를 나타낸다 했죠. 보일시자가 제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곤란하죠. 여기에 관련된 그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를 들어가면은 보일시에 대한 부수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제사를 뜻한다.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 종갓집이죠. 그래서 나중에 큰 집이다 해서 마루의 뜻이 된 겁니다. 마루. 산 꼭대기를 마루를 하잖아요. 마루종, 종갓집 할 때 쓰죠. 집주는 말미암을 유, 말미암을 유해서 음을 빌렸다. 본뜻은 아주 기둥인데 나중에 집으로 파생된 글자죠. 집주. 앞에 있는 집우, 집주. 그렇죠? 우주 할 때 집주. 말미암을 위해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범인, 인시인, 재상제, 고요할 적, 정할 정, 마루종, 집주. 자, 이어서 볼까요? 진면으로 구성된 자, 살필 찰. 리을 받침이 없으니까 차로 반대죠. 살필 찰은 제사제. 살필 찰은 제사제에서 음을 빌린 형승자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어떻게 집안에 제사 지낼 때 어떻습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제사 지낼 때 빠뜨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자세히 살피는 데서 살필 찰인데 나중에 이게 경찰의 뜻이 됐죠. 경찰, 살필 찰이. 제사를 살피는 모습에서 나온 살필 찰.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음 잠잘침은 침노할 침에서 음을 빌렸다. 요 앞에 조각늘장이 사람인으로 변형되어 있죠. 갑골문의 자행을 보면 그렇습니다. 집안에 빗자루가 들고 청소하는 모습인데 나중에 잠에서 깨다, 그 다음에 잠을 자다의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에서 잠을 잔다. 잠잘침. 다음 집택도 중국에는 입성이 없으니까 짜이 됐죠. 짜이 뭡니까? 짜이 막길탁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기억받침이죠. 막길탁. 본래 뜻은 사람이 사는 집이죠. 집에서 주택의 뜻이 된 거죠. 집택 또 존칭할 높일 때는 집댁으로 되죠. 댁의 자제분 할 때 집택, 집댁 두 가지로 쓰입니다. 막길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해칠해는 진면 밑에 음을 나타내는 예뿔봉으로 구성되었는데 나중에 입구에서 집안에 일어났는 말을 입구를 넣어가지고 집안에 뭐 일이 일어났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면 안에 집안에 간혹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고죠, 사고. 그래서 해칠 해자가 됩니다. 해칠해, 해할 해. 다음 찰하는 진면 안에 방 가운데 사람이 있죠. 주위에 풀이 4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풀이 우거진 거죠. 밑에 또 두 이자 얼음빙이 있죠. 그래서 아주 방이 추운 풀로 돼 있어가지고 뭐 추위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위를 피하려는 데서 날씨가 추움을 나타냈다. 얼음이 들고 하니까 풀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아주 매우 추운 모습을 나타냈다. 아주 글자가 그림에서 매우 추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글자죠. 찰한은 얼음빙이 들어갔지만은 여기서 차다는 뜻을 가지고 얼음빙 부수지만은 부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진면이 들어가서 집이 차가운 집이 되는 거죠. 찰한, 살필 찰, 잠잘침, 집택, 해칠해, 해로울 해, 찰한. 자, 오늘 학습한 내용 글자 볼까요? 집안에 여자가 집안에 있다. 편안하다의 뜻이 된 편안할 안. 그 다음에 진면 밑에 편안할 안자가 들어가서 잔치가 있음을 나타냈다. 잔치연. 진면 밑에 어뜸문자가 되어서 집의 어뜸이다. 제일 큰 집이다. 완전하다. 완전할 완. 진면 밑에 골곡이 들어갔다. 골짜기 있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 해서 용서할 용, 얼굴용. 그 다음에 진면과 어조사 우로 들어가서 집우가 됐죠. 집우. 집을 뜻하는 집우. 그 다음에 마땅할 의는 진면 밑에 고기 덩어리죠. 제사 지내는 곳이죠. 제사 지내는 제수는 제수에서
마땅하다 이 뜻이 된 글자. 마땅할 의. 그 다음에 범인자는 원래 화살이 뚫고 나가는 모습인데 어떤 모양을 뚫고 나가는 모습인데 이게 나중에 범인, 그 다음에 인시인으로 가차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진면 밑에 문신의 도구인 매울 신자. 그렇죠? 매울 신자는 문신의 도구는 뭡니까? 문신을 넣은 죄인들이 집안에 모여 있죠.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 재상이다. 재상 제자가 된 겁니다. 그다음 고요할 적은 아제비 숙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이죠. 집안에 아주 소리가 없다. 그래서 고요하다 이 뜻이 된 고요할 적. 그다음에 정할 정 뭡니까? 진면 밑에 발을 정자의 변형이죠. 집안에 사람이 왔으니까 안정하다, 안정되다 해서 정할 정. 그다음 진면 밑에 보일시 제사 지내는 집, 종갓집, 마루종. 진면 밑에 말미암을 이유로 돼서 집주가 됐죠. 아주 큰 기둥인데 집의 뜻으로 파생된 글자입니다. 집주. 그다음 진면 밑에 제사제, 제사제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인데 집안에 제사 지낼 때 살핀다 해서 살필 차례 됐죠.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다. 그 다음에 진면 밑에 잠잘침의 변형이죠. 뭡니까? 진면 밑에 침노할 침범하다 이 뜻의 형수자로 돼서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다, 잠에서 깨다인데 나중에 이게 잠을 자다, 잠잘침의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집택은 뭡니까? 맡길 탁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집택, 그렇죠? 그 다음에 해로울 해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해로울 해자, 해할 해자. 찰하는 집안에 사람이 혼자 있는데 양쪽에 풀로 있고 밑에 얼음이 있어서 아주 추위를 느끼게 하는 글자다. 찰한자랬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